세부 전략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우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겁니다. 뭐 주변에 주차장, 우리 생활 필요한 도서관, 또 빨래방, 놀이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걸 시급히 아파트처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소규모 주택을 2집 이상이 모이면 정비를 해주는 재개발 건축처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짓기 시대가 올 겁니다. 또 매입 임대주택을 함께 고려해 줘야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요. 개념들을 보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기존의 도시정비는 도시재생은 주차장, 공원 녹지만 도로, 주차장, 녹지만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CTV, 무인 택배 등등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넣어주겠다, 편리하게 해주겠다, 보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 주차장, 공원도 넣고요. 그 외의 것도 넣을 수 있게끔 열어주고 공공, 행정이 하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임대주택이든 주택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들을 2집 이상이 모이면 10집이 모여서 하든 20집이 모여서 하든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 개념입니다. 요거는 조금 큰 중심시가 지형인데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역전 주변에 이런 개념들이 도입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느냐? 뭐 주거의 우리 평등권이죠. 국토 균형 발전은 대전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또 핵심 사항들을 문제를 치료하고 그를 통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일자리를 성장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1년 6개월 뒤에서 정책을 쭉 뒤돌아보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생을 성공시키려면 저는 행정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 우리 수원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못지않게 주민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도시재생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육성을 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게 여러 조직이 있는데 우선 공적으로 보면은 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 기초, 또 현장에 있는 이 3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중앙에는 중앙 나름대로 지원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도 좀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니까 뭐 법인화를 통하든 아니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든 주민들이 만든 조직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책자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면 재생사업에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 기업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승인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재생 기업은 급기야는 아파트 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몇 명씩 협동조합이나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해도 됩니다. 못 참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대기업은 조그마한 한두 집 만들거나 10집 만드는 거에 참여를 못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골목에 사는 우리 건축사나 또 몇몇씩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인데요. 우리 정자동, 수원 전체고 정자, 또 천천, 또 송죽 이쪽에 북수원권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중에 특히 북수원권은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의해서 추진될 방향입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서 제가 강조를 할 것은 우리 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의 큰 단점, 아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단점이
20%, 30%는 해당되는데 나머지 80%, 저는 80%라고 그러는데요. 80%는 소외되니까 소외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장안구만 따지면 장안구에 파장이든 영화동이든 연무동이든 한두 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수리 정책을 피자. 지금 우리 수원시가 제가 부시장일 때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집수리 정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아마 한 18억, 20억 가까이 18억이죠. 18억까지 하는 잘하는 정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집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최대는 2천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수리하는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걸 경기도 사업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또 국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개인 이재준이고 또 교수밖에 안 되니까 먹히지 않는데 행정에서 이걸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했으면 어떤 철학을 갔으면 좋겠냐는 몇 가지만 끌고 왔습니다. 지금 국가가 포용국가, 포용도시라는 걸 주창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개념하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의 공간적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빈민촌이었던 콜롬비아의 메데이나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가장 빈민촌입니다. 여기 달동네를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도시 시장이 케이블카를 놔줬어요. 곳곳에 골짜기마다. 이것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주민들은 뭐 한 500원 내고요. 관광객들은 한 2,000원 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수익 구조가 맞고 이 골짜기 안에마다 이런 미끄럼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아예 놨어요. 안에다가. 케이블카도 넣고. 이런 게 포용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여를 하는데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데 일부 그런 것들이 많은 젊은이들이나 주민들이 뚜꺼비 하우징이나 청년 주거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장을 직접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희망동지라는 젊은 청년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에서 잘했던 사례가 제가 부시장 때 했던 행곡동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지금 정부가 하는 정도 돈으로 했는데요. 집값이 끝나고 나니까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상가들이 다 내몰리는 현상,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데 그걸 미처 예방을 못 해가지고 많이 쫓겨나고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것이 들어오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좀 문제긴 합니다. 자, 지금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집정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3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연계적 거버넌스, 느슨한 거버넌스입니다. 원탁 토론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논의해서 이런 걸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스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적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3단계인데 우리 수원시는 이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들은 어떤 기구들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것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일 아래 그림이 서울시가 자랑하는 7017이라는 고가도로를 6개로 만든 겁니다. 3년도 채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보고 벤치마킹을 했냐?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하이라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고가도로였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걸렸냐? 한 12년 걸렸습니다. 위에 이 프롬나드는
하이라인은 뭘 벤치마킹했냐? 프랑스의 프롬나드를 결정했는데 제가 왜 그림을 보여드리냐? 두 개는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돈을 내고 시민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 펀드를 모으고 그래서 시민들이 10년, 15년을 걸려서 만든 겁니다. 이 아래는 행정이 됐습니다. 취지는 똑같은데요.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똑같은데 이거는 두 개는 시민들이 했고 이거는 행정이 했습니다. 어디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자연스럽고 더 친화적인 것이 두 개, 우회보다는 여기가 더 친화적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이 늦지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잘 만들긴 했지만 문제가 많이 있죠. 나무도 높고 황폐하고 지금 재방문율들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는 늘 붐빕니다,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 모이신 목적은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여러분부터 같이 의견을 내서 함께 우리 장안구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요구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모셨고요. 그런 요구를 하면 여기 계신 시도의원들이 합심해서 행정가들, 수원시와 경기도와 합심해서 함께 갈 겁니다. 고맙습니다.